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료 시험 기사 및 산업 기사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제1과목의 콘크리트 공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콘크리트 역학적 특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역학적 특성 해서 첫 번째 콘크리트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있죠.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의 그 응력이 증가하면 변형률이 커지겠죠. 그런데 이 그 응력이 시간에 따라서 응력이 이제 증가되면서 이제 변형률은 커지는데 어느 일정한 범위까지는 이제 탄성적인 변형을 보이다가 그리고 어느 이제 그 일정한 그 응력을 지나서는 이게 이제 그 하중을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어떤 하중에 대한 이런 힘을 추가적으로 어떤 힘을 추가적으로 힘을 갖다가 이렇게 실질 않았는데도 변형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크리프 변형이다 그런 말을 써요. 크리프 변형. 그래서 크리프 변형에 대한 이제 개념 정도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역학적 특성에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으로 쭉 해서 두 번째 한번 내용을 볼게요. 강도 특성에 보니까 이제 정적인 강도, 충격 강도, 피로 강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적 강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중을 가하는데 정적인 어떤 그 충격을 이렇게 주거나 또는 어떤 반복적인 어떤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정적인 상태에서 쭉 힘을 주는 말 그대로 정적인 상태에서 힘을 주는 것을 이걸 정적 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강도가 있고 그다음 충격 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재료에 충격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가하는 강도를 우리가 이제 충격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격 강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바로 말뚝에 이제 그 항탈을 할 때 이 충격에 의해서 말뚝을 어떤 그 집안에다가 이렇게 받게 되죠. 이런 강도의 힘을 갖다가 우리 충격 강도의 대표적인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보면 이제 피로 강도 이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피로 강도. 그래서 이 기출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피로 강도에 대한 부분. 그래서 피로 강도라는 것은 어떤 그 하중이 이 구조물의 파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하중이나 또 응력의 힘보다 적은 정적인 상태에서 어떤 응력의 힘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작용을 하는 이런 경우에 이런 힘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 구조물이 어떤 그 피로적인 누적에 의해서 이게 파괴되어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걸 바로 우리가 피로 파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게 피로와 관련된 이런 강도를 피로 강도라고 그러는데 이 피로 강도는 기본적으로 이 하중이 반복적인 하중의 작업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어진다 하는 용어를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밑에 두 번째 보면 SN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N 곡선이라는 것은 이제 피로 응력과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인 하중의 횟수를 나타내는 그 곡선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이 SN 이렇게 해서 곡선을 갖다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반복 하중이죠. 반복 하중. 반복 횟수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응력이에요. 응력. 그래서 응력과 반복 횟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곡선을 보통 SN 곡선이다. 그런 내용을 해요. 그래서 SN 곡선은 결국은 어떤 하중과 관련이 있는 거죠? 피로 강도와 관련이 있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거 출제가 좀 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 말아야 되겠죠? 세 번째, 콘크리트의 크리프 현상 지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콘크리트의 크리프 현상이란 콘크리트의 하중을 가하면 응력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콘크리트의 변형이 재령과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됨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변형이 계속해서 증가되어지는 이것을 크리프 현상이다. 그랬죠. 크리프 현상.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이게 이제 시간과 또 이 변형률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때 이 변형률이죠. 이 변형률. 이렇게 하중을 쭉 가다 보면 이제 변형이 커져요. 펴졌는데 얘가 어떤 하중을 가하지 않았는데 변형이 이제 여기까지는 계속 커졌죠. 그런데 변형이 어떤 하중을 더 이상 주질 않았는데 하중은 일정한 상태로 가는데 변형은 계속해서 시간에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뭐냐면 이게 크리프 변형이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크리프 변형.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하중을 줄어들면 이게 다시 얘가 하중이 이제 변형률이 줄어들겠죠. 변형률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경향이 보인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하중을 제거했을 때. 그죠? 하중을 제하라 그래요. 덜어내는 거예요, 하중을. 여기는 하중을 실어줬을 때.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일정하게 계속 간다. 어떤 상태에서 하중을, 그죠? 하중을 일정하게 뒀을 때, 하중을 그냥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도 그냥 변형이 계속 진행되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크리프 변형이다. 개념 정확히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프 변형은 뭐 장골재, 단위 이제 시멘트, 단위 수량 및 이제 시공 관리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크리프 변형이 커지고 외부 온도나 습도 조건에 따라서 크리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뒷장으로 가시면은 상세하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번째를 보면은 콘크리트 크리프의 영향 요인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료적인 측면을 보니까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저열 시멘트보다 변형이 좀 크다는 게 있죠. 그래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저열 시멘트보다 수하율이 좀 크죠. 그죠? 이런 그래서 이제 좀 그 크리프에 영향을 좀 더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합적인 측면을 보니까 단위 시멘트량 및 이제 단위 수량의 증가 시 변형이 커지고, 그 다음에 잔골재율이 클수록 이제 변형이 커진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배합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개념을 조금 알고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공부하시는데 좀 수월하실 수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콘크리트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좋은, 그러니까 좀 아주 어떤 그 굿한 콘크리트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굿한 콘크리트다, 좋은 콘크리트다. 좋은 콘크리트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재료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재료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잘 아는 게 뭐예요? 시멘트가 있겠죠. 시멘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뭐예요? 골재가 있겠죠. 골재 중에서 굵은 골재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 들어가는 재료 중에 우리가 이제 잔골재가 있겠죠. 그죠? S. 이걸 샌드라고 한번 써볼게요. 샌드. 이거는 그라벨. 그죠? 굵은 골재, 자갈. 그 다음에 모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혼화재료 이런 게 있겠죠. 혼화재료도 있겠고, 또 물도 있어요. 물도 있단 말이죠. 물. 단위 수량. 혼화재도 있겠고, 그죠? 자,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제가 좀 설명드린 거 좀 잘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정확히 이걸,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자, 좋은 콘크리트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를 배합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강도. 그죠? 우리가 콘크리트는 무슨 강도죠? 압축 강도죠. 강도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내구성이 좋아야 돼요. 오래 버텨야 돼요. 듀러블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수밀성. 물하고 접촉했을 때, 물로부터 어떤 이게 침투가 제대로 안 되도록, 이렇게 수밀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워커빌리티가, 그러니까 이 강도, 내구성, 수밀성 좋은데, 그러니까 시공성 또는 작업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작업이 안 되면 안 되겠죠. 현장에다가 콘크리트를 갖다가 시공했는데 콘크리트가 너무 뻑뻑해가지고 이렇게 유동성이 없어서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또 콘크리트가 재료불량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워커빌리티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이제 단위 수량을 최소화시키라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배합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 수량, 물을 적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이 단위 수량 물을 갖다가 이거를 줄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 골재 중에서 자, 잔골재율을 어떻게 될까요? 잔골재, 이걸 이제 잔골재량, 다시 말해서 잔골재율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잔골재량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이거는 잔골재율이 많으면 안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잔골재율은. 왜냐면은 이 똑같은 이런 단위 최적을, 이런 최적을 가지고 이렇게 썼을 때 여기다가 이제 굵은 골재를 위주로 이렇게 넣는 경우와
그 다음에 똑같은 이 최적에 들어가는 장골재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작은 골재들이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채웠을 때, 여기를 이렇게 딱 채웠다고 봅시다. 이랬을 때, 자, 여기에다가 똑같은 이 최적을 봤을 때 여기다가 이제 물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시멘트가 들어가게 되겠죠. 같이 이제 어차피 여기 이제 시멘트나 물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면적들이 비표 면적이라는 이 면적들이 이 굴골재에 대한 이 그 사이즈가 있는 것과 요것과 그다음에 장골재 위주로 있는 이 상태로 됐을 때 물이 어느 게 더 많이 접촉이 될까요? 장골재율이 높은 놈들이 물이 더 많이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비표 면적들이 훨씬 이거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단위 수량이 증가되고 단위 시멘트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단위 수량이 많아지면 콘크리트에서는 어떻게 해요?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내구성도 저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많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겨요. 지금 우리가 얘기는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크리프에 대한 거, 이런 게 또 퍼질 거나 또는 크랙이라고 그러죠. 또 뭐 균열 이런 것들이 커져요. 그래서 가급적 물을 줄여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인 이제 단위 수량을 이게 이제 장골재율이 줄어드니까 뭐가 줄어들어요? 단위 수량이 줄어들겠죠. 이 단골재율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굴골재 위주로 해서 굴골재량을 좀 늘려주는 게 좋겠다. 그죠? 그러면 장골재율을 줄여야 돼요.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굴골재는 어떻게 해요? 좀 양을 늘려주는 게 좋겠죠. 굴골재량은 좀 증가를 시켜주는 거. 장골재율은 줄여주는 거. 그죠? 시멘트는 좋은 시멘트 써야 되겠죠. 그죠? 아까 우리가 먼저 그 교재에 나왔듯이 어떻게 해요? 저발열 시멘트 위주로 좀 써주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듯이, 예, 지금 그 배합에 보면은 이제 이런 크리프라든가 이런 변형을 줄이기 위해서 단위 시멘트라든가 단위 수량을 갖다가 좀 줄여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은 이게 증가가 되면 크리프가 커진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골재율이 또 증가되면 변형이 증가된다. 크리프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장골재율이 이 좋은 콘크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줄여야 되는데 이게 그 좋은 콘크리트가 되지 않은 콘크리트는 결국 아까 뭐예요? 크리프가 많이 생기는 이런 조건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장골재율이 많아지면 나쁜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크리프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좋은 콘크리트가 아닌 안 좋은 콘크리트가 되면은 결국 크리프도 커진다는 거.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책을 보셔야 돼요. 자, 다짐을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생을 철저하게 잘해야 됩니다. 양생이 뭐죠?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조치죠. 기본적으로 현장에 있는 그 콘크리트는 어떤 조건에서 양생을 하죠? 수분 상태로 보통 양생을 합니다. 물을 뿌려줘요. 그죠? 뭐, 가마떼기나 또는 부직포라든가 양생포 이런 걸 덮어주고 물을 뿌려서 항상 축축한 상태로 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사람 그 입술도 보면 어떻게 동물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건조한 상태로 노출시키면 어떻게 잘 갈라지죠. 쫙쫙 갈라진단 말이죠. 그다음 물기를 수분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이게 촉촉한 상태에서는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게 없죠. 많이 갈라지지 않으려면 결국 콘크리트도 어떻게 해요? 물을 뿌려주는 그죠? 양생을 잘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기타 조건에 보니까 자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표면이 마르니까 그 크리프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습도가 낮을 경우도 이제 변형이 크리프가 증가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재의 크기가 또 작을수록 변형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령 또는 제하 및 어떤 하중을 실어주는 거라든가 또는 재령 일수가 작을수록 그 변형이 커져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재령 일수가 작을 때 변형이 커진다는 것은 초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오랫동안 있게 되면 이제 크리퍼가 생기는데 시간이 초기에 크리퍼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4번의 크리프의 특성에서 거기 보면은 자 크리프가 3개월 이내에 몇 프로까지 생겨요? 전체 크리프 생길량이 한 50%까지가 거의 다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지나고 나면 재령일수가 이제 오래돼서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크리프가 거의 이제 줄어들죠.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령 일수가 작을수록 변형이 증가된다는 내용을 그렇게 이제 갖다가 이해를 하시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쭉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그 크리프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그 산업기사에 이것도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이에요. 자, 크리프에서 이런 그 특성을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거 관련돼서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고 또 뭐예요? 부재 크기가 작고 또 뭐죠? 재령일수나 재하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작을수록 변형이
크다. 크리퍼 크다. 이거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해서 보시고, 크리퍼의 특성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쭉